일상생활을 하면서 간간히 단식을 하는 것을 간헐적 단식이라고 합니다. 단식이 뭐죠? 음식이 입으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걸 말하는데요. 자, 얼마 전까지 인류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때때로 좀 굶주리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간헐적 단식을 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냐면은 한약에서는 먹어서 생긴 독소를 식적이라고 하는데요. 이 만병의 근원이 되는 식적을 없애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효과로는 첫 번째, 뱃살이 빠지고 다이어트를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조금씩 먹는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하는 것보다 먹을 때 확실하게 잘 먹고 또 안 먹을 때는 음식을 딱 끊어주는 간헐적 단식을 할 때 우리 몸이 지방을 더 잘 태우면서 건강하게 살이 빠지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같은 대사질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값비싼 영양제를 먹거나 특별한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좀 굶었을 뿐인데도 혈당이나 혈압, 또 콜레스테롤 수치 같은 것들이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간헐적 단식을 하면은 우리 몸의 대사 유연성이 좋아져서 탄수화물과 지방을 번갈아서 쓸 수 있는 하이브리드가 되기 때문에 대사 질환을 관리하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젊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나한테 잘 맞게만 적용을 하면은 피부에서부터 뽀얗게 뭐랄까 빛이 난다고 할까요? 이게 간헐적 단식을 하면은 늙고 병든 세포를 활용해서 젊고 건강한 세포를 만들어내는 이 세포의 작용이 촉진되기 때문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세포의 자가포식 작용이라고 해요. 피부에서도 늙은 세포가 젊은 세포로 교체되면서 광채가 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꼭 다이어트 목적이 아니더라도 더 젊게 살고 싶어서 간헐적 단식을 꾸준히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얼마 시간 동안의 단식을 해야 이런 효과를 볼 수가 있을까요? 최소 12시간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은 탄수화물에서 분해된 포도당을 먼저 연료로 쓰게 되고 남은 포도당은 글리코겐이란 형태로 간에 저장을 해 두었다가 공복이 되면은 저장했던 글리코겐을 꺼내서 연료로 쓰게 되는데요. 우리 몸에 쌓인 이 글리코겐은 단식을 한 지 보통 12시간이 지나면 다 쓰고 없어지게 돼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우리 몸은 저장되어 있던 지방을 꺼내서 유리지방산으로 분해한 후에 연료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로 케톤이라는 물질이 생성이 되는데요. 케톤은 또 포도당 대신에 뇌에서 에너지원으로 쓰이기도 하고 또 근육에서도 에너지원으로 쓰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공복 12시간이 지나는 그 기점으로 에너지 대사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탄수화물을 쓰다가 지방을 쓰는 상태로 바뀌기 시작하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도 공복 시간에 따라서 이 종류와 방법을 나눠볼 수가 있어요. 가장 먼저 12대12 단식이 있습니다. 12시간 단식을 하고 남은 12시간 동안에 음식을 먹는 방법인데요. 저녁을 7시에 먹었다면 다음날 아침 7시 이후에 식사를 하면 되고, 만약에 저녁을 8시에 먹었다면 12시간 공복을 하고 다음날 아침 8시 이후에 식사를 하면 되는 거죠. 단식을 하루 중에서 언제 할 거냐는 보통 잠자는 시간을 포함해서 하는 것이 좋은데요. 단순히 뭐 잠자는 시간이니까 배고픔을 잊는다는 것 이외에도 우리 몸에 이 생체 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해가 떠 있을 때는 먹고 해가 지면은 단식을 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야식만 끊어도 하루 3끼 먹으면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12대12 단식이고요. 평소에 습관적으로 야식이나 간식을 달고 살았던 분이라면 가장 먼저 도전해 보셨으면 하는 방법이고요. 이 외에도 이미 건강한 상태인데 나는 그냥 건강 유지를 좀 목적으로 하고 싶다 하는 분들께도 매일 꾸준히 하면 좋은 방법이에요. 단식 시간을 더 늘려서 14시간, 16시간, 18시간 이상으로 해볼 수가 있는데 다이어트에 가장 최적화된 것이 16대8 단식으로 알려져 있어요. 16시간 동안 공복을 하고 남은 8시간 동안의 음식을 먹는 방법으로 보통 한 끼를 건너뛰고 하루 2끼만 먹으면 자연스럽게 16대8 단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녁을 오후 7시에 했다.
그러면은 다음날 아침은 건너뛰고 11시 이후에 점심 그리고 저녁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 방법은 적극적인 다이어트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 그리고 대사 유연성이 많이 떨어져서 건강한 몸으로 회복을 해야 하는 분들께 특히 추천드려요. 그런데 만약에 16대 8을 꾸준히 실천하기가 좀 어렵다면은 12대 12 그리고 16대 8의 중간 버전으로 14대 10 단식도 좋습니다. 특히 16대 8 다이어트를 하면서 자꾸 좀 폭식을 하게 되는 분이라면은 14대 10 단식이 오히려 더 낫고요. 그리고 간헐적 단식을 꾸준히 해본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포만감을 점점 좀 쉽게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먹는 양이 줄어들 수가 있는데, 만약에 6시간 동안에 2끼를 먹으면서 영양소 섭취가 충분하지 않다면은 근육이 빠지는 역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16대 8보다는 14대 10 단식으로 단식 시간을 줄이고 식사를 하는 동안에 2끼든 3끼든 잘 섭취를 해서 먹을 때 잘 먹어야 이 간헐적 단식의 효과를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은 24시간 단식입니다. 말이 24시간 단식이지 뭐 그렇다고 24시간 동안 굶는 것이 아니라 하루 한 끼만 먹으면 24시간 단식이 됩니다. 저녁을 오후 7시에 했다면은 24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했다가 다음날 저녁 7시에 식사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루 한 끼만 먹으면 보통 하루의 에너지 필요량의 한 25%에서 한 30%, 그러니까 하루에 한 500에서 600kcal 정도를 먹게 되는데, 24시간 단식은요, 매일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하면 되고요. 건강 유지의 목적이라면 평소에는 한 12 단식을 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24시간 단식을 하면은 좋고, 건강한 몸으로 내가 회복을 해야 하는 그런 분이라면은 평소에는 한 14대 10 혹은 16대 8 간헐적 단식을 꾸준히 하다가 주 1회 혹은 2회 이렇게 띄엄띄엄 24시간 단식을 하면 돼요. 그럼 간헐적 단식을 하는 동안에 커피는 마셔도 되나요? 아마 이게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같아요. 원칙적으로는 물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커피하고 차는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되는 성분도 들어있지만 공복에 커피를 마시게 되면은 역류성 식도염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위에 자극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제로 음료수도 금물인데 칼로리가 0kcal라고 해도 대체당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뇌에 이 단맛 회로를 작동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영양제나 약은 또 어떨까요? 처방받은 약은 드셔야 하고요. 다만 이제 약 중에서 좀 단맛이 나거나 또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런 영양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오메가3라든지 가루 형태로 된 유산균이라든지 젤리 형태의 영양제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인데, 이런 영양제나 약은 단식 타이밍에는 피하고 되도록이면 식사 타이밍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간헐적 단식의 핵심은 단순히 식단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칼로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일정 시간 동안 공복 상태로 만들어서 체내에서 탄수화물 기반의 에너지를 모두 소모하는 점에 있기 때문이에요. 자, 간헐적 단식이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모든 경우에 좋은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뇨 환자분들 중에서 당뇨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 그리고 혈당 조절이 좀 잘 되지 않는 분들은 무작정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경우에 갑자기 뭐 저혈당 쇼크가 오면서 뇌 손상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먼저 좀 잘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저혈압이나 저체중인 분들께도 추천드리지 않는데, 만약에 어떤 특별한 목적 하에 한다면 주치의 선생님의 지도 하에 하시는 것이 안전하고요. 더불어서 임산부나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도 간헐적 단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이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잘못된 방법으로 간헐적 단식을 해서 오히려 몸이 망가진 부작용이 나는 경우도 제법 많아요. 제일 흔한 부작용이 근육이 빠지는 거죠. 식사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충분한 영양 섭취가 되지 않으니까 이것이 근손실로 이어지게 되는데, 어떤 분은 간헐적 단식하고 체중이 줄어들었다고 너무 좋아하시는데 알고 보니까 지방보다 근육이 빠져서 체중이 줄어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할 때에는 식사를 할 때 통곡물, 채소, 과일, 콩,
단백질 같은 이 자연의 좋은 음식들을 충분히 잘 챙겨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력 운동을 반드시 같이 병행하셔야 합니다. 또 다른 흔한 부작용으로는요, 섭식장애가 생길 수 있어요. 14시간, 16시간 꾹 참고 기다렸다가 땡치면은 한꺼번에 엄청난 속도로 빨리 먹으면서 폭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먹고 싶은 거 막 먹는 거예요. 폭식을 할 때는 보통 좋은 음식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막 먹고 싶었던 거, 라면, 돈가스, 피자, 가공식품 같은 그런 것들을 폭식하는 게 더 문제가 되는데, 하여간에 이렇게 단식을 했다가 폭식을 했다가를 반복을 하면은 폭식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왜 그랬을까 막 죄책감이 생기면서, 그러면서도 또 끊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단식과 폭식이 반복되는 고리가 계속 되는데, 그 와중에 포만감도 점점 무뎌지면서 이것이 점점 섭식장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은요, 너무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 간헐적 단식의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간헐적 단식이 어디에 좋은지 그 효능 효과를 알려드렸고요. 또 방법으로 12대 12, 16대 18이나 14대 10 단식, 그리고 24시간 단식법을 알려드렸어요. 더불어서 부작용과 또 피해야 하는 분들도 알려드렸으니까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한번 잘 적용해 보셨으면 하고요. 올해도 정나래와 함께 슬기로운 식생활 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